그리고 되게 저희 방송을 어디서 들어야 되냐, 보는 라디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진짜요? 네. 듣는 방법 소개해주세요. 편집장님이 소개해 주세요. 제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이럴 거면 뮤지컬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SBS 고릴라 앱,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누르시면 새로운 에피소드 올라갈 때마다 알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제발. 그리고 이럴 거면 뮤지컬은 여러분의 후기로 만들어지는 방송이거든요. 후기 좀 보내주세요. 매일 뮤지컬 _돌아돌아 나 이뮤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 4회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해아로운 공연 생활에 진행하는 대수이자 주식회사랑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희입니다. 우리 더 뮤지컬의 굿즈는 잘 아직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22년 된 유일한 뮤지컬 전문 잡지 더 뮤지컬에서 낸 굿즈라면 뮤지컬 시장이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성장했습니까? 뮤지컬 시장이 1차 성장을 했었을 때가 살짝이 없어요. 1960년대로 생각하지 않고 2001년 오페라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때 거의 같이 시작했던 이 더 뮤지컬인데 이거 우리가 애정해 줘야 되거든요. 취지가 또 무슨 더 뮤지컬이 무슨 돈을 벌자고 만든 것도 아니고 더 뮤지컬 이거 굿즈 사서 이 돈 갖다가 수익금도 아니고 판매금 전액을 우리 뮤지컬을 접근하기 힘들었던 어린 친구들한테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아직까지 안 팔렸다는 얘기는 이거 뭐 욕심 내가 들어보니까 욕심이 무슨 뭐 한 2억 팔려고 한 것도 아니더만요. 네. 꼴랑 예? 꼴랑. 아니, 그러면 얼마 어떻게, 되지 않는 금액인데 이게 예? 영수님께서 어떻게 대학로에서 조금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면 내가 방송할 때 유튜브에 딱 올려놓고 사라고 할게요.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좀 선 주문도 가능할까요? 아니요. 힘들어요. 그 굿즈 중에 에코백도 있는데 배우들이 에코백 착용하고 진행하는 걸 해도 될까요? 그럼. 가능하죠. 썸네일로 그냥 그거 딱 해서 하는. 여기 옆에 계속 띄워주시고. 네. 더 뮤지컬이 그럼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빨리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저희는 관심 가져드릴게요. 오. 네. 못하겠는데요. 광고주들이 이래서. 네. 자, 일단 오늘 이럴 거면 뮤지컬 4회 시작합니다.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분이 엄청 안 좋은데 이럴 땐 이 공연 어때요?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개해드릴 첫 번째 공연은 천재적인 발레리노죠. 니진스키입니다. 니진스키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디아길레프가 끝나자마자 같은 공간에서 공연이 올라가서 아톤 시어터 1관에서 8월 2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인터미션 없이 100분간 진행되고 요거 100분간 웬만한 대학로 소극장도 100분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거짓말들입니다. 100분 다 넘어가요. 예. 100분으로 만들었어도 공연이 진행되면 좀 넘어가요. 근데 저희가 방송될 때쯤 되면은 106분 정도 예상합니다. 106분. 예. 100분간 진행되고 총 25곡의 넘버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작사는 쇼플레이고 쇼플레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공연이 베어 더 뮤지컬. 네. 그다음에 예전에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라는 이 연극을 유시어터에서 오랫동안 같이 했었었고 지금은 정동원 콘서트 매니지먼트를 하고 리스토트로 있어서 콘서트 제작했었죠. 아주 원래 콘서트 하던 회사인데 뮤지컬로 넘어와서 좋은 작품도 많이 참여하고 그 해를 품은 달 이런 뮤지컬도 했었고 대극장 뮤지컬도 했었고 소극장 뮤지컬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제작사입니다. 네. 자, 니진스키는 이제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2019년도에 이게 초연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때 초연될 때부터 니진스키에 나오는 니진스키와 디아길레프와 스트라빈스키의 이야기를 같이 다 만들겠다. 시리즈로 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작품입니다. 니진스키 역에는 김찬호, 정동화, 정원영 이 배우 세 분은 초연 때도 그대로 니진스키를 하셨던
분들이시고 디아길레프 역에는 김종구, 박민성, 조성윤, 스트라빈스키 역에는 최호승, 이동수, 김지훈, 로몰라 역에는 최미소, 박규연, 한스와 니진스키 분신 역에 권기중, 정민찬 배우가 지금 현재 캐스팅돼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초연 때도 했었던 배우들도 꽤 있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배우들도 있고 디아길레프의 새 배우는 이제 얼마 전에 막을 내렸던 뮤지컬 디아길레프에서 디아길레프 역을 똑같이 맡았던 배우분들인데 이 작품이 처음부터 같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세 명의 배역을 주인공으로 하는 공연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뮤지컬 니진스키에 나왔었던 이야기랑 거의 같은 이야기를 뮤지컬 디아길레프에서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만들어주고 보니까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네. 발레리스라는 그 당시에 이제 디아길레프가 운영했던 발레단, 그 시작점 이걸 조금 더 보여주는 게 디아길레프라고 하면 니진스키는 이 디아길레프가 만들었던 발레리스의 니진스키를 섭외하는 과정에 니진스키 입장에서 보여준 거라 이게 약간 마블 영화 같이 서로 완전 다른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어느 점에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인데 조금 더 이야기의 시대를 조금 늘렸다가 니진스키는 이제 어떤 인물에 좀 초점을 맞췄다가 뭐 이렇게 제작되는 공연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경희님께서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처음에 사실 굉장히 이것도 새로운 시도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시리즈로 이렇게 네. 연달아 한다는 것도 신선했는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 했는데 정말 가능하게 하는 걸 보고 놀랐고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쇼플레이가 약속을 지켰어요. 네. 디아길레프를 먼저 하고 또 니진스키를 바로 연달아 해서 네.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호흡을 멈췄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하다는 거는 쇼플레이가 이게 사실 저 정확히 인터뷰를 못 해봤지만 니진스키라는 2019년에 만들었던 창작 뮤지컬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디아길레프, 스트라빈스키 대본까지 다 만들어졌다면은 뭐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작품들의 대본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네. 그렇다면은 이 약속을 지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2019년과 지금 하고 있는 니진스키의 재연 이 2022년 사이가 코로나라는 걸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쇼플레이라는 제작사가 관객들한테 했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도 이 선택을 했어야 됐다는 얘기거든요.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공연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제작사의 어떤 신뢰, 관객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전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근데 아쉬운 건 좀 있어요. 어떤 게 아쉬우세요? 이 니진스키 그 이야기를 저는 꽤 재미있게 봤거든요. 뮤지컬을 처음 봤을 때보다 두 번 봤고 두 번째 봤을 때 훨씬 더 좀 감명 깊게 봤었는데 디아길레프라고 하면 니진스키에 나왔던 디아길레프의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건들을 좀 조명해서 다른 시각으로 디아길레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같은 사건을 니진스키 입장에서 바라보고 디아길레프 입장에서 바라봐서 전혀 해석이 다르면 모를까. 근데 그게 또 아니기 때문에 보는 재미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않나. 디아길레프만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어떨까. 그리고 디아길레프만의 이야기를 부각시킨 것들을 보고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니진스키를 봤을 때 디아길레프에 나왔던 니진스키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라고 딱 들어가는. 그래서 사실 디아길레프를 보고 나서 니진스키를 보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니진스키를 본 느낌으로 디아길레프를 봤을 때는 약간 좀 기대치에 모자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디아길레프라는 작품에서 디아길레프 역을 맡았던 배우들이 또 그대로 니진스키에서 디아길레프 역을 맡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작품 좀 외적인 요소들에서 좀 흥미를 자극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이 공연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사실 니진스키나 디아길레프, 스트라빈스키 모두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뭔가 그 예술사의 커다란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들의 이야기로 뮤지컬을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사실 실존했던 예술가의 이야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탄생이 되긴 하지만 그게 창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 같을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어떤 모험에 나서서 작품을 올린다는 게 굉장히 조금 대단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니진스키 봤을 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니진스키 역 배우를 뮤지컬 배우들이 하잖아요. 네. 그 춤을 안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네.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근데 그 발레를. 니진스키를 맡은 배우들은 3명의 배우가 각기 다르게 니진스키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 시즌은 김찬호 배우로 봤는데 김찬호 배우는 니진스키 몸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 너무 말랐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네. 건가? 초연했을 때도 김찬호 배우는 일부러 살을 그렇게 뺐다고 이야기했고 근데 정말 몸이 진짜 평생 발레를 한 사람 같은 느낌으로 했었다는 게 눈에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몸을 만드셨고 정동화 배우는 예전에 2019년에 보고 이번에는 못 봤는데 정동화 배우는 그 표현하는 그 감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그 좀 포커싱을 해서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정원영 배우는 아마 최근에 정원영 배우를 보셨던 분들은 뭐 썸씽 로튼의 정원영 배우를 보셨거나 이 끼 많은 걸 보셨을 텐데 이분은 처음 뮤지컬에 데뷔했을 때부터 끼가 넘치고 넘쳤던 그렇죠. 분이거든요. 바로 정말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즐거운 인생으로 네, 네. 했을 때 정말 저 배우는 뭔가 다르다. 네. 이게. 무대에서 몸을 쓰는 거나 노래를 부르는 거나 끼를 부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 타고난 재주꾼입니다. 그러니 니진스키를 얼마나 멋들어지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에 2019년이면은 벌써 횟수라면은 3년 전이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표현할지는 좀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얼마 전에 끝났던 디아길레프에서 디아길레프를 맡았던 배우들이 이번 니진스키에서 디아길레프를 맡으시는 것도 화제 중에 화제였고 이번에 새로 참여하시는 배우분들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고 예전에 2019년의 니진스키에서 지금 2022년의 니진스키로 돌아올 때 약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또 디아길레프 봤기 때문에 좀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런 현재 관객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9년에 2번 보고 오랜만에 이번에 봤는데 전 좋더라고요. 저는 끝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디아길레프는 제가 이제 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아길레프가 제작자잖아요. 네.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네. 저 사람이 뭐 대단한 발레단을 만들어서 돈을 잘 벌고 좋은 아티스트를 섭외하고 좋은 음악가를 얘기해서 좋은 동료와 함께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니진스키는 제가 늘 동경해오던 아티스트잖아요. 천재적인 결핍이 있는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한 실제로 만나면 엄청 피곤할 거예요. 제가 제작자로서 어떤 배우를 만났는데 이 배우가 되게 능력이 있어. 노래도 잘하고 무대에 서기만 매진돼. 근데 예민하죠. 네, 대본 보면서 조사 한마디 나온 것 같다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 실제로 만나기 싫어. 근데 무대 위에서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예술가는 저래서 예술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술가의 아픔을 보면서 감히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걸 볼 때 약간 저는 이제 그 뭐 SF 영화, 판타지 이런 느낌을 니진스키에서 받아요. 그 천재 예술가가 보여주는 그 감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범접하기 힘들어서 좀 더 공연으로서 매력적인 공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니진스키가 좀 더 좋았습니다. 줄거리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니진스키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아셨어요, 경희님은? 니진스키요? 예, 예. 네. 저는 공연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거에 너무 잘 몰랐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발레계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더라고요. 줄거리를 잠깐 보면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용의 신, 발레의 전설이라 불렸던 니진스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극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니진스키니까. 네. 사람들이 원하는 발레를 해야 하는 이제 현실이 싫었던 니진스키는 극에 보면 초반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실력 있는
발레리노였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니진스키가 갖고 있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이런 게 있었는데 발레단 단장인 이제 디아길레프를 만나서 디아길레프가 하고 싶은 걸 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 니진스키가 저는 그런 제안 필요 없어요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혼자 막 넘버를 부르면서 분명히 디아길레프 만났을 때는 자기는 별로 관심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노래를 혼자 막 부르더니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했다는 이 대사가 막 꽂히기 시작하면서 그럼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프랑스로 떠나게 되죠. 발레리스에 합류를 합니다. 근데 발레리스에서 만난 천재 작곡가가 있었던 거죠. 이미 디아길레프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스트라빈스키를 만나면서 스트라빈스키가 쓴 페트루슈카 거기 처음에 스트라빈스키가 혼자 연기를 해요. 막 빰빰빰 뭐 이러면서 해요. 딱 듣고 악보를 막 보더니 바로 이 음악이야 이러면서 이 천재 말투 있잖아요. 바로 이 음악이야 뭐 이런 거 아니고 바로 이 음악이야 뭐 이러면서 막 혼자 막 꽂혀갖고 막 스트라빈스키랑 막 죽이 맞아갖고 막 얘기를 합니다. 페트루슈카의 주인공으로 이제 그래서 서게 되면서 파리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디아길레프랑 스트라빈스키랑 니진스키랑 발레리스에서의 큰 성공 가도를 달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자신의 춤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자기는 소망한다면서 내가 춤추는 게 아닌데 내가 안무를 하면 모두가 니진스키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봄의 제전이라는 공연에 안무가로서만 무용수로서 말고 안무가로서만 참여를 딱 하게 됐는데 이 봄의 제전이 심한 질타를 받게 되죠. 중간에 공연 보다 보면 야 저게 발레냐 이러면서 하는 이 녹음된 소리 중에 대단한데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녹음 멘트도 살짝 숨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몇몇은 봄의 제전을 보고 놀랐었다. 이런 것도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작사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이 봄의 제전이라는 게 공연이 아주 혹평을 받으면서 이 니진스키의 안무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 이런 설정으로 악평을 받고 스트라빈스키랑 디아길레프랑 갈등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스트라빈스키가 음악을 만들어서 막 내 이 훌륭한 음악을 네가 그래서 관객들이 막 환불해달라고 말이니까는 스트라빈스키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디아길레프한테 와갖고 관객들 평 들었냐? 우리 여기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후원 다 끊을 거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니진스키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굉장히 해맑은 목소리로 와갖고 무슨 일 있어?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맛이 가잖아요. 근데 니진스키가 이거 본 거 이게 아무 생각 없는 자기는 자기 춤을 췄다고 생각하고 관객분들 중에서는 싫어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자기 춤을 보고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공연은 관객들이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이해하게 되면 아주 대단한 공연을 봤다고 생각할 거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고 스트라빈스키가 열이 받아갖고 안 해! 내가 음악을 이렇게 안 해! 화가 나서 나가버려. 디아길레프가 탁 고민하는 거야. 야 스트라빈스키랑 본인이랑 니진스키 이렇게 세 명이서 꿍짝꿍짝 맞아서 잘 돼야 되는데 니진스키 네가 야 스트라빈스키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나가는데 너 거기서 그럼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처음에 잘 됐던 이 페트루슈카 이거 하고 봄의 제전 나중에 좀 하자. 좋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니진스키가 천재들이 또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디아길레프 당신이 내 춤을 추라면서요. 왜 말이 달라요? 이 디아길레프가 또 열이도 받은 거야. 야! 너! 안 돼! 나가! 니진스키가 떠나죠. 이런 갈등 구조를 겪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 좋은 공연을 저 따위로 얘기했냐고 또 욕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굉장히 디아길레프 뭐랄까 동네 사장님 같이 연기를 해주고 공연 계시는데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이 천재들이 갈등을 겪게 돼서 결국 니진스키가 발레리스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떠났으면 모르겠는데 이 니진스키랑 이 디아길레프는 그 일 말고도 감정적인 서로의 어떤 그게 있었는데 연인이었죠. 네. 너무나 잘 알려진데. 근데 니진스키가 발레리스를 떠나서 디아길레프는 듣도 보도 못했던 로몰라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돼. 이 얼마나 파격적인 행보예요.
그래서 디아길레프는 니진스키가 자기를 떠나서 혼자 홀로서기를 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방해 같은 것들을 하면서 했는데 여기 포스터에 나오는 이 손에 있는 이 발레 이 모습이 딱 무대 위에 조명으로 영상으로 딱 펼쳐지면서 이 표현하는 실제 그 이 김찬호, 정원영 우리 그 정동아 배우가 표현하는 이 모습으로 딱 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간 고통받았던 어떤 천재를 만나는 그런 공연입니다. 아, 니진스키 난 좋아요. 그 니진스키가 그 공연 중에도 등장하는 봄의 제전이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저는 되게 궁금해요. 정말 어떤 무용수였을까? 왜냐면 지금 같은 영상 시대도 아니고 없잖아요. 볼수 네.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공연의 영상이 살짝 나오는데 실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 봄의 제전도 그때 무용수들이 찍은 사진 두어 장의 사진하고 막 이렇게 들었던 그 공연 봤던 평 이런 걸로 얘기가 되지만 실제 정말 이 공연이 아직 남아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정말 공연이었을까 너무 궁금한데 되게 기괴하게 느껴지잖아요. 딱 네, 그 네, 음악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음. 정말 앞서 나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당시도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디에글레프라는 인물도 정말 굉장하잖아요. 네. 자기가 한때 사랑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파멸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소유욕과 집착 근데 정말 나중에 또 로몰라한테 가서 또 대단하죠. 판멸시키려고 그랬던 건 또 아니라고 또 한다 또. 아유 진짜. 아우 아주. 네, 나락으로 떨어뜨리죠. 그게 네. 그런 정도의 정말 어떤 집착과 소유욕이 아유 여기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공연 제작자분들 중에서도 저 배우 내가 성공시켰는데 뮤즈처럼 삼는 배우들이 네, 저 배우가 있겠죠. 내가 다음에 제안한 작품 안 했다고 또 마음 상하고 저 배우 좀 변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네. 아유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뭐. 야, 그쵸. 저도 여기서 스타 되면은 이제 이럴 거면 뮤지컬 이런 거 또 프로필에 뺄 수도 있어요 또. 나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다 네. 좀 느껴지는 그런 공연인 것 같고 이 니진스키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좀 와닿았던 거. 극중에 로몰라라는 여성이랑 결혼을 한 다음에 임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는 평범한 아이였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천재들의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살던 시대를 앞서가던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건 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외로움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그 표현인 것 같아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주인공들 우리들은 튀려고들 노력하는데 결과적으로 튄 사람들은 평범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거면 뮤지컬을 통해서 성공해야 되는. 네, 평범해지지 않아야 되는. 네. 청취자분들이 또 보내주신 후기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초연부터 봤는데 초연이랑 많이 달라져서 돌아왔어요. 초연보다 영상은 화려해졌는데 니진스키에 대한 해석은 줄어든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래도 슬프긴 너무 슬프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연을 봤었던 이게 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스 사이공 굉장히 오래된 공연들 라이온 킹도 그렇고 이게 뭐 매번 시즌 할 때마다 바뀌냐 안 바뀐다. 근데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은 왜 할 때마다 바뀌냐. 근데 창작이라서 바꿔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뀌었을 때 그 전에 창작을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약간 상처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창작가 뭔가 초연을 좋아했는데 두 번째 보셨던 공연이랑 달라진 공연을 봤을 때 섭섭했었던 적. 그게 섭섭하다기보다 어쨌든 제가 어떤 공연을 보고 그 공연을 좋아하면 그 공연을 좋아한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네. 장면이 됐든 뭐가 있든 근데 그게 다시 재연에 없으면 좀 아쉬울 것 같기는 해요. 것 같기는 하다고요. 네. 제가 이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접했던 공연이 뮤지컬 사랑한 비를 타고라는 공연이었는데 이 공연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지금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봤는데 이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데 미묘하게 바뀐 거예요. 맞아. 작품이 좀 힘을 잃었다는 느낌 들 때겠죠. 네. 그 그리스라는 공연도 그렇고 오디 뮤지컬 컴퍼니에서 했던 지킬앤하이드라는 그 할 때마다 흥행이 된다는 그 뮤지컬도 세트나 이런 거 조금씩 바뀌죠. 네, 세트 바뀐 것도 바뀐 건데 노래 가사말이 바뀐 거예요. 저작권 문제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도 섭섭해요. 맞아요. 헤드윅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규모를 막 계속 키우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내가 외웠는데 노래를
내가 외워서 내가 속으로 따라 부르고 있는데 다른 가사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시즌을 보고 있는 관객들은 다 저 가사가 맞다고 들을 텐데 나 혼자 저 배우가 틀렸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바뀐 거고 뭐 이런 게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그 여러 제작사들이 생각하겠지만 예전에 올렸었던 잘 됐던 공연을 그때 추억으로 다시 재현을 이제 오랜만에 재현을 올릴 때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정서도 많이 바뀌어서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좀 예민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바뀌어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I Love You라는 뮤지컬도 초연 때 굉장히 잘 됐었는데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네, 오랜만에 공연을 올랐을 때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정서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근데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수정도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나 고민이 부족하면 관객들한테 이제 좀 아쉬운 질타를 받기도 하죠. 그런 공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쇼노트라고 헤드윅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했던 회사가 구텐버그라는 공연을 지금 안 올리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나오는 극중에 나오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에 올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뭐 니진스키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본인들이 보셨던 초연과 조금 달라진 공연을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일단은 좀 너그러이 한번 왜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 니진스키도 디아길레프라는 시리즈 공연을 올리고 나서 디아길레프에서 전달해주고자 했던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니진스키를 조금 더 손본 게 아닌가 무대나 이런 것들도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하루 올리다 보니까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아쉬웠던 공연이니까 막 이제 와서 막 생각나는데 진짜 저는 I Love You 학창 시절에 정말 재밌게 봤었던 작품이었거든요. 학창 시절이요? 네. 그때 I Love You 첫 주말에 동호회에서 전관을 했었어요. 그 무대 인사 사회를 제가 봤었습니다. 그 시기 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코엑스에서 정성화 배우랑 아주 좀 나중일 거예요. 그러면 완전 초연이 아니구나. 네네네. 초연 그때 저 진짜 재밌게 봤던 공연 중에 하나였는데 네. 다시 올라서 조금 많이 그 공연이 가진 매력을 못 살렸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스프링 어웨이크닝도 뭐 이번 공연도 좋았지만 어쨌든 그 초연 그 화제성부터 시작해서 강렬했던 기억이 너무 있어서 이게 공연이 또 달라졌었잖아요 이번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초연이 기억이 미화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여하튼 공연은 계속 발전되는 거니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리뷰로는 공연 시간이 100분이라는데 매번 100분 넘깁니다. 제가 얘기했죠. 100분 아닙니다 이거. 대학로 소극장 공연들 100분 표시되어 있는 팀들 제작사들 수정하세요. 100분 가로치고 가끔 길어요. 뭐 이렇게 하든가. 플러스 10분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해 주시든가. 요거 화장실 요거 문제 그 막차 시간 문제 요거 예민하거든요. 요거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화려한 발레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긴 하는데 런닝타임 공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분도 그렇게 얘기하셨 내가 쓴 건가 또? 2층에 앉았는데 아주 잘 보입니다. 특히 니진스키가 위쪽을 바라보고 연기하는 장면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100분 넘기는 거 사실 그 관객분들이 좋아하시는 공연들 경우에 오늘 대레전이었어. 뭐 이렇게 하는 회차가 보통 시간을 넘겨요. 왜냐하면 이게 회전을 돌다 보면 평소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기억에 남고 재밌잖아요. 평소와 다르려면 평소에 하던 걸 안 하고 다른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추가되니까 약간 공연 러닝타임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박민성 배우를 제가 저희 사무실 근처를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아트원 시어터가 옆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디아길레프도 하고 니진스키도 했으니까 니진스키는 좀 어떤 작품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박민성 배우는 좀 색다른 대답을 했어요. 니진스키 뮤지컬이요? 이러더니 천재 발레리노의 모습을 소극장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고 뮤지컬 공연을 보러 와서 진짜 발레를 만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니진스키 역할을 맡으신 배우분들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니진스키의 분신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은 실제 발레를 전공했다. 그런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소극장에서 만나는 발레 아주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니진스키 어떤 분한테 그럼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대표님을? 본인이 이제 이런 공연 저런 공연을 좀 보러 다녔는데 나는 그냥 쨍하고 맑고 이쁘고 화려하고 웃고 막 이런 공연보다는 어떤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결핍 이런 아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나는 이런 공연이 취향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이 공연을 보러 가시면 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뮤지컬 니진스키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공연은 Next to Normal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서. 네. 넥스트 투 노멀은 지금 광림 아트센터 BBC H홀에서 공연 중인데요. 7월 31일까지 공연되는 작품이거든요. 인터미션 포함 140분 동안 진행됩니다. 저희가 좀 중소극장 창작 뮤지컬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넥스트 투 노멀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BBC H는 대극장이지만 그 중극장에서 출발한 작품이고 작품성 면에서 훌륭하기 때문에 꼭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영광홀에서 시작 초연했었죠. 네. 이 공연이 박할린 음악 감독님이 브로드웨이에서 먼저 이 공연을 보고 인터미션 때 한국 제작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작품을 사가라고 했다는 그런 일화로 유명하대요. 넥스트 투 노멀은 2009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작품이고요. 종사자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만든 작품이라 약 10년에 걸쳐 제작됐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2011년 초연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세 번째 공연이 되었고요. 이번 공연은 7년 만에 다시 돌아온 작품입니다. 그 필리처상 대표님 아시죠? 네. 필리처상 뭐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필리처상이 공연 부문에도 수상을 해요. 이거 잘 그러니까요.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현재까지 뮤지컬 딱 10편의 뮤지컬이 상을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연극이 조금 더 많이 상을 받다 보니까 그 10편 작품 중에 한 편이 넥스트 투 노멀이에요. 이게 대본으로 받은 건가요? 그 드라마 상으로 받기 때문에 작품으로 상을 받았고 넥스트 투 노멀이 그 굉장히 오랜만에 넥스트 투 노멀 이전 작품이 렌트였거든요. 수상작이 1996년에 렌트가 받고 그 다음에 2010년 작품으로 넥스트 투 노멀이 받았고 조금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그 필리처상이 먼저 심사위원들이 있대요. 그래서 작품을 후보에 올리는 거예요. 세 작품 정도를 후보에 올리는데 이거를 엎을 수가 있대요. 위원회 선정한 작품이. 그래서 후보에 없었던 작품인데 그 해에 다 연극이 후보작으로 올라왔는데 위원회가 이걸 엎고 넥스트 투 노멀로 선정을 해가지고 당시에 조금 논란이 있었나 봐요. 네. 작품이 너무 좋아서라는 표현이 네네네, 있지만 네. 비리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대표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저희 더 뮤지컬 또 6월호에 이거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거든요.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좋네요. 네. 영수님께서 줄거리는 영수님께서 읽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줄거리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왜 이걸 제가 읽는 게 좋은 것 같죠? 갑자기? 굉장히 막 흥미진진하고 몰입감 넘치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럴 거면은 내가 한번 읽어봤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앞으로 줄거리는 쭉 대표님께서 이야기꾼인가? 네, 구연동화 하듯이. 야, 이러면은 뭐 소리라도 배워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네. 굿맨이라고 불리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가족의 이야기인데 이 굿맨이라는 뭐 불려요? 이런 게 있어요? 네, 굿맨 가족. 이들 성이 굿맨이에요. 곡 중에 나와요? 네, 굿맨이라고 언급이 돼요. 그래요. 이 넥스트 투 노멀 줄거리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찝어서 말씀드리냐면 라이브 공연인데 연주 소리가 락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이라서 처음에 대사를 아예 내용을 모르시거나 귀에 이제 익숙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들으시면 가사 전달을 정확히 받기가 힘드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 공연 보시기 전에 그 리플렛을 한번 읽어보시고 공연 보시면 이런 설정 같은 것들을 좀 아시면 공연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OST 앨범 냈잖아요. 제작사가. 네. 그래가지고 가사도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리 좀 저 가사지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공연 좋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찾아보세요. 네. 이런 그 굉장히 좋아 보이는 가족의 이야기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16년째 조울증을 앓고 있는 엄마가 이제 다이애나라는 캐릭터이고 그 엄마의 이제 다이애나는 이제 이번 시즌에서는 박할린 배우랑 최정원 배우가 연기하고 계시고 엄마의 애정을 갈구하는 딸 나탈리가 있습니다. 나탈리 역에는 세 분의 배우가 참여하고 계신데
이하진, 이서영, 이정화 배우분들이 하시고 이제 이 힘든 가정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다이애나의 남편 아빠 댄이 있고요. 댄은 남경주 배우와 이건명 배우가 공연하고 계시고 이 다이애나가 이제 16년째 조울증을 앓고 있으니까 이 댄이 이 가정을 좀 회복시키려고 좀 이 다이애나를 그 병에서도 회복시키고 가정을 좀 잘 지키고자 하는 이 노력을 계속하죠. 근데 무던히 애를 쓰는데 결국 지쳐가잖아요. 가족은. 나탈리는 계속 지쳐가고 댄도 지쳐가지만 지쳐가는 마음을 바로잡고 계속 다이애나한테 뭘 해보자고 얘기하고 다이애나가 어떤 상처를 갖고 이렇게 조울증을 앓고 있는지 공연을 보셔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용의 줄거리를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 공연장에 가서도 공연 초반에 나옵니다. 지금 얘기하지 않은 가족이 한 명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왜 제가 여기서 아들 얘기를 못했는지 예상이 아무리 되더라도 나는 얘기 못해요. 스포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저기 지금 댄도 얘기했죠. 부인인 다이애나 얘기했죠. 이 다이애나의 애정을 계속 원하는 딸도 얘기했죠. 근데 아들 얘기를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예? 왜 안 했을까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있고 이 아들 역할을 했었던 배우들이 또 대단한 배우들이 많이 있고 우리 그 서경수 배우도 이 아들 네. 출신이고 최재림 배우도 그렇죠. 예. 이 가족 간의 어떤 이 상처나 이런 것들이 노래로 표현되는 노래가 거의 송수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래가 계속되고 노래가 한 곡도 빼놓지 않고 안 좋은 노래가 없어요. 자, 요 정도만 제가 그 얘기하고 줄거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태자면 지쳐가는 가정, 이 지쳐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각자 가족의 구성원들의 노력 그리고 이 노력이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약간 그 몸부림 같은 느낌처럼 다가와서 너무 아프고 말미에 가족은 결국 가족이다라는 느낌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이렇게 거울처럼 보여지면서 묘한 힐링을 받게 되는 그런 공연입니다. 아 이게 줄거리를 니진스키만큼 막 신나게 얘기하고 싶은데 갑갑하네요. 그 영수님은 최근에 공연 보셨다고 했는데 예. 어떤 점에서 조금 그렇게 좀 재미있게 보셨어요? 좀 눈물도 흘리셨나요? 눈물은 못 흘렸고요. 그 뮤지컬이 가장 크게 감동받을 때가 저는 일단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표현하는 노래고 렌트에 되게 오랜만에 필리처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그 렌트와 넥스트 투 노멀이 저한테는 그렇게 연결돼요.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제가 나이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가족 구성원들 한 명 한 명한테 모두 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이고 이 얘기를 표현하는 노래나 이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진 뮤지컬처럼 다가와서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경희님은 이 작품을 왜 이렇게 좋다고? 이 작품 저도 근데 이제 나이를 좀 더 먹어가면서 이 작품이 더 크게 와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 작품이 사실 하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흔한 주제이기도 하죠. 상처를 회피해온 사람이 상처를 이제 제대로 직시하고 뭔가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진짜 살기 위해서 한 발짝 내딛는다. 그게 세상으로 나아가가지고 더 잘 살게 될지 아니게 될지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 주제가 굉장히 흔한데 이 작품이 그걸 너무 잘 각각의 캐릭터하고 음악하고 이걸 굉장히 잘 전달해서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 대사나 가사로 각각의 인물들이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왔는지 어떤 식으로 회피를 해왔는지가 전달이 다 되잖아요. 명확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다 나아가게 되었는지도 설명이 돼서 그런 게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경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연장 현장에서 이 가족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이 아픔을 회피했었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가사나 대사로 정확히 전달하는데 가사나 대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쵸. 문제예요. 그게 이게 100%다 이 듣기는 뮤지컬 어렵지만. 이거는 이 넥스트 투어 노멀이 문제가 아니라 공연을 마음에 드는 공연을 2번, 3번 보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몇 번씩 보다 보면은 내용이 들리기도 하고 내용을 알면 가사가 들리는 신기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공연을 보고 좋아서 집에 들어가서 SNS나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찾아봐 갖고 공연 음악을 막 듣다 보면
가사 자막 써 있는 거 좀 보다 보면은 현장에 와서 들으면 딱딱 아주 꽂혀 들려요. 발음 기가 막혀 뮤지컬 배우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몰라요. 어떤 공연이 사실 100%다 듣기는 어려운 그러니까요. 것 같고 그래서 찾아볼 수 있는 곳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로비에 가까운 곳에. 넷플릭스의 성공을 자막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서 예, 저는 뮤지컬 보면서도 자막을 어떻게든 한마디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이 가사가 기가 막히니까요. 가사 정말 좋죠. 그리고 일단 공연 제목부터 뭔가 울리는 게 있잖아요. 네. Next to Normal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내가 평범한 스키랑 근처. 이게 우리가 평범하려고 사는 거라니까요. 예. 평범한 근처 어딘가 이게 딸이 하는 그 노래에 나오는데 평범한 삶까지는 바라지 않다. 저는 사실 딸하고 엄마가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네. 근데 둘이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서로를 또 밀어내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리고 또 딸을 엄마가 마음껏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도 하죠. 제가 또 마음에 콱 이렇게 찍히는 대사는 엄마가 그러잖아요. 딸한테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게 정말 슬프게 들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모녀가 서로에게 정말 손을 내밀면서 조금 서로의 입장을 이제 정말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는 Maybe라는 곡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은 업점이라는 걸로 번역이 됐고 거기서 엄마가 그러거든요. 너한테 평범한 삶을 주고 싶었는데 사실 내가 평범한 게 뭐였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딸이 평범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 근처 어딘가면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평범 어디 언제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게 무슨 빌 게이츠가 아니면은 뭐 엄청난 부자가 나는 이제 평범한 근처라도 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난 체하는 것 같죠. 근데 이 공연 보시면 이 구성원들이 평범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겉보기에 그쵸. 네. 근데 그게 정말 어렵고 그리고 엔딩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가족이 뭔가 상처가 있다고 하면 다시 그 상처를 다 해소를 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작품의 엔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없이 좀 현실적이고 근데 세상으로 한 발짝 나아간다는 면에서 좀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결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지막도 너무 좋아요. 빛이라는 예. 뮤지컬 넘버 하나하나 다 너무 좋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 방송을 현재 듣고 계신 분들은 100% 다 좋아하실 것 같은 공연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극장이 커져서 금액이 비싸졌어요. 네. 그리고 대학로에서 벗어나서 BBC에서 하니까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 투자해서 공연장에 가서 보실 만한 작품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란 건 평범하려고 노력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제 그 대극장 공연에서 바라고 있는 어떤 그 무대 메커니즘, 무대의 화려한 전환이나 화려한 의상, 뭐 대단한 합창곡, 막 이 오페라타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없다는 거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단순해 보이는 무대인데 그 무대 안에 마치 빙고 게임처럼 9개 칸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떤 곳은 이렇게 밴드 분들이 계시고 라이브로 되니까 빙고 게임. 그 뭔지 알죠? 이렇게. 근데 그 무대의 조명 같은 걸 활용해서 공연을 진행을 140분 동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지겹지 않으니까 내용에 집중해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평범한 근처라고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공연 일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안 평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런 사람들처럼 돼야 되는 두 명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주, 최정원 이 두 명의 배우인데 이 정말 전설의 한국 뮤지컬 부부 캐릭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최정원 씨는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이제 다이애나 역할을 맡았는데 두 분을 한 무대에서 정말 실제 또 부부 역할로 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공연 뮤지컬계 최불암 김혜자라고 그러게요. 얘기했었었는데 제가 1995년도에 이 바닥에 입문을 처음에 했었을 때 사랑은 배를 타고를 하고 있었던 배우들인 거예요. 이 배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는 봤으니까 남경주 배우는 저보다 11살이 많고 정말 대단하시죠. 이제 곧 60세신 거예요. 환갑. 근데 무대 위에서 저 시대에 같이 롯데예술극장부터 두 분 다 공연을 했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뮤지컬을 현장에서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고 무던히 노력하시죠. 끊이지 않았던. 네. 중간중간에 봤던 시카고를 했었던 최정원 배우도
어떤 배우분들보다 먼저 나와서 무대 위에서 계속 몸을 푸시고 지금 넥스트 투 노멀을 하시는 와중에서도 꾸준히 힘들다고 하시면서 다시 연습하시고 하신대요. 프리다도 하셨는데 그리고 존경에 이번에 맞지 않는. 그 새롭게 이전 시즌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배우 중에 그 최정원 씨도 있지만 이건명 배우도 처음 이번에 댄 역할을 맡았는데 세 분이 또 렌트 초연 멤버잖아요. 그러네요. 렌트 초연의 예술의 전당에서 그때 네. 그렇게 젊은 청춘을 연기했던 분들이 이제는 이런 중년 부부를 연기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것 같긴 해요. 네, 너무 그냥 이 업계 공연계의 멋진 형 누나입니다. 네. 140분 동안 하는 이 공연의 이 음악, 이 밴드 라이브 이 소리를 뚫고 전달하는 소리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저는 이 작품은 정말 되게 잘 쓰여진 작품이고 공연 시간마저도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시간 1시간만 하잖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이 해야 될 이야기만 하면서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네. 저는 뭐 긴 공연들도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점에서는 뭐 다르네요. 네. 아니 근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이요.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고 꼭 보셔야 되는 공연 같습니다. 아마 이 제작사에서도 대극장으로 가서 하는 건 처음이라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제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저렴하게 공연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주말에 가시는 분들은 여기가 교회 건물이니까 그런 점 좀 잘 생각하고 이용하시고 엘리베이터가 4개나 있어요. 근데 2개밖에 이용 안 해요. 극장 올라가는 예, 거. 올라갈 때는 그래도 시간이 좀 나눠서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공연 끝나고 나올 때 생각보다 오랫동안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돼요. 계단을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마음 놓고 마음을 이미 미리 포기하고 로비에서 사진 좀 찍으시고 좀 즐기셨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후기 좀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부터 10까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극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극의 메인 컬러가 보라색인데 불안을 의미하는 빨강과 안정을 의미하는 파랑이 합쳐진 의미 있는 색이고 이 색을 조명이나 포스터에도 사용합니다. 그래요? 네. 몰랐습니다. 정신질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공연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나 자신과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요. 무대 장치가 높아서 2층에서 봐도 괜찮지만 되도록 1열 앞열은 피하세요. 1층 앞열은 피하라고. 이게 무대가 커져서 그러니까 3층에서도 그러니까 무대 3층에서도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해서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목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안내해 주신 것 같아요. 아들이 3층에서 왔다 갔다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구나. 제가 이 넥스트 투 노멀 보고 어떤 분들한테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그랬어요. 이거 주변 사람들이 다시 보이는 공연이라고. 예, 공연 보시고 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문자 한번 남기세요. 이건 좀 너무 빤하지만 그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냥 주변 모든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렇게 보셨더니 좀 그걸 가치 있게 보신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경희님께서 넥스트 투 노멀을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은? 넥스트 투 노멀 영상에 그런 댓글도 막 있어요. 엄마하고 조금 힘들었는데 관계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든가 이런 후기도 종종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는데 저도 가족들하고 봐도 좋은 것 같고 아니면 꼭 가족 아니더라도 오랜 연인? 왜냐면 이 작품에서 하나의 어떤 상처를 두고 각기 어떻게 다르게 회피를 하다가 결국에는 상처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혼자 가서 보기에도 너무 좋은 작품이고요. 가족 때문에 힘든 가족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넥스트 투 노멀을 저는 어디 가서 나 뮤지컬 보긴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는 우리가 좀 봐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넥스트 투 노멀은 제목을 다 얘기할 때마다 너무 발음이 힘들어요. 넥스트 투 노멀. 노멀. 예. 그래서 우리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넥이라고 그냥. 짧게. 예. 근데 제목이 너무 평범 근처인데 줄여서 말해갖고 모가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그냥 내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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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느낌입니다. 어떤 분이 이거 뮤지컬 갤러리인가 어디에다가 이 이름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다신 게 있는데 네. 이걸 보면 더 풍부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넥스트 투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 창작자 지망생, 작곡가, 작가 이런 연출마저도 정말 완벽하거든요.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넥스트 투 노멀이었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이뮤스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공연 후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이메일 뮤지컬_도라도라 @네이버닷컴이나 이뮤 공식 트위터 계정 뮤지컬 도라도라로 후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럴 거면 뮤지컬은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팟빵, 파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운로드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럴 거면 뮤지컬!